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오늘부터 총 4편에 걸쳐서 2021년 개정 실무 부동산 세법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은 취득세 편을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어서 나오면 나머지 3편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텐데요. 나머지 3편은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취득세 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편은 2020년 8월 12일 날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복습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을 취득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이나 비조정 대상 지역이나 무관하게요.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취득세율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액은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먼저 6억 이하 1%, 6억에서 9억 사이 1.01에서 2.99까지, 그리고 9억을 초과하게 되면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0.2의 농특세가 따라 나오고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이렇게 따라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1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6억 이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농특세까지 합산을 해서 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억에서 9억 사이의 구간은 계산을 해야 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산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제가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엑셀 자동산식 프로그램을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리면서 같이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들어와서 다운을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취득세에 대한 가장 기본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취득세율은 1, 2, 3%의 구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거 같이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내용 중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인 중과세율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자가 되게 되면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취득세율이 8%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이제 지방교육세가 나오는 것이요. 0.4라고 해서 이제 중과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율이 이제 지방교육세가 또 같이 중과가 되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합산세율이 8%가 나오게 되면 8.4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9%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일시적 2주택일 경우에는요, 1주택 취득세율과 동일하게 6억에서 9억 초과해서 1, 2, 3%를 적용한다라고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습니다. 그럼 일시적 2주택이 되게 되면 취득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중복 보유기간 이내에 처분을 해야만 그러한 세금에 대해서 차액의 추징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분이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요, 이번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는데요. 기존 주택하고 새로운 신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년 안에 양도 못하게 되면요,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기존에 납부했던 세율만큼 빼고요. 기존에 납부했던 세액만큼 빼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추징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얘가 신규 주택과 그리고 기존 주택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으면 중복 보유 기간은 1년이고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둘 중에 어느 하나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한다면 중복 보유 기간은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3년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얘가 이제 소득세법에 나오는 중복보유기간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나오는 중복보유기간은 1년, 2년, 3년,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에 대해서는 가운데 끼어있는 요 2년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 3년 두 가지만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주택이 되면 조정대상 지역에서는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요, 비조정대상 지역에는 8%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는데요,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으면 취득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1에서 3%입니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2주택에 대한 비조정대상 지역이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없으니까 앞에 있는 그 세율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2주택부터 중과가 들어가는 거고요, 비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3주택부터 중과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3주택이면 비조정대상 지역은 8%, 조정대상 지역이면 12% 이렇게 취득세율이 중과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정, 비조정 무관하게 다 4주택 이상이면 12%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조정, 비조정 똑같이 중과세율이 12%고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법인의 주택수 무관하게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이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부분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취득주택 소재 지역이 조정이냐 비조정이냐에 따라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의 내용이냐면, 자, 기존 주택이요 있는 상태인데요, 이 기존 주택이 조정이냐 비조정이냐 무관한 거예요. 자, 이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건데요, 자, 이 신규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다. 그러면 취득세율은 1에서 3%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신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다, 그러면 8%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율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새로 취득하는 신규 주택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취득세의 중과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주택을 여러 개 취득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 순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A라는 분이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요 주택을 2개 취득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라고 보겠습니다. 자, 어떤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냐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그 한 개 하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한 개를 취득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A는 어디 있는 주택을 먼저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먼저 1을 먼저 취득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1을 먼저 취득하게 되면, 자, 1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를 취득하게 되면 2에 대해서도 8%의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2를 먼저 취득을 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2에 대해서는 1에서 3%의 세율이 매겨지는 거예요.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요. 그리고 1에 대해서는 취득하시게 되면 바로 얘는 12%의 취득세율이 매겨집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니까요, 이 2를 취득할 때에는 3주택이 되어버렸잖아요. 3주택이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취득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다 계산을 해서
어떤 게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 돌아가서요. 보시게 되면 자, 조정대상지역 3주택에는 12%,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 8%,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는 2주택 8%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주택수 산입과 관련되어서 자, 중과주택수에 제외되는 게 있고 중과주택에 포함되는 주택이 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8월 12일 날 개정되면서 함께 나온 부분인데요. 먼저 앞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얘기가 나옵니다. 혹시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상속이 되게 되면 법 시행 전과 후를 구분해서 5년의 기간 동안 중과주택 선정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월 12일부터 이제 취득세에 대한 중과 얘기가 나왔죠. 만약에 상속이 되었는데요.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상속이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법 시행 이후부터 롯데부터 5년 동안은 상속주택은 없는 걸로 본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주택이라든지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이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속주택은 얼마 동안 없는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상속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중과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에 대한 이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주택수에 대해서 산입하는 방법이 법 시행 전 상속이냐 법 시행 이후의 상속이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기산점이 약간 틀리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단 임대주택 주택수 포함이라고 해서 임대주택은 취득세 중과주택 산정할 때에는 항상 포함이 된다는 거 이건 나중에요. 양도소득세와 관련되어서 중과주택 얘기할 건데요. 양도세 중과주택의 주택수 산정에 임대주택 또한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통점이 나오죠. 취득세와 양도세 둘 다 임대주택은 중과주택수에 포함되어서 산입이 되니까 꼭 유념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취득세에 대한 중과주택수를 산입 계산을 할 때는요, 1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주택을 산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기존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이면 포함된다, 포함 안 된다? 포함 안 된다. 그래서 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중과주택수에 산입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가액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가액이 공시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가 이제 정부에서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가격이죠. 그래서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되어 있고 주택이면 단독주택이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가액이 시세 이거 실제 실거래가 아닙니다.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가격이 1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중과주택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핑크 색깔이 있는 1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가격 무관하게 중과주택에서 빼주는 얘들은 이제 공익적 목적이죠. 자, 공익적 목적의 주택들은 중과주택에서 빼주는데요. 가격이 무관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도 가액 기준 주택하고 동일합니다. 그 공시 가격이 1억 이하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고요. 1억을 초과하게 되면 주택수에 산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중과주택수에 들어가려 그러면 그냥 오피스텔이 아니고요. 주택분재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만 중과주택수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취득세가 지방세인데요.
여기 보시면 주택분 재산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재산세가 지방세거든요. 그러면 지방세의 개념은 같이 엮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재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했을 때에만 오피스텔은 취득세의 중과주택이 되는 주택에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입주권,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권, 이 세 가지가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그러니까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했다는 거죠. 자, 오피스텔, 입주권, 분양권 이 세 가지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했을 경우에만 취득세의 중과주택에 산입이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양권은 주택에 대한 분양권만 중과주택세에 들어갑니다. 자,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중과주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중과주택에 제외되는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으로서 개별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이면 취득세 중과주택에서 언제나 제외를 시킵니다. 자, 오피스텔도 그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이면 언제나 제외를 시킵니다. 자, 분양권,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언제나 제외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무슨 궁금증이 생겼느냐? 입주권하고 주택의 분양권은 가액 기준 얘기가 없나요? 물어보니까요.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가액 기준의 얘기가 없이, 즉 가액 무관하게 무조건 중과주택세에 산입이 되는데요. 그 기산일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에 대해서 주택의 중과주택에 산입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취득세의 중과주택 산입과 관련되는 부분, 제외되는 부분, 구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취득하는 주택이 중과주택인지 아닌지, 세율이 기본 세율인지 중과세율인지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 밑에 보시면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이라고 해서, 우리 취득세에서는 방금 얘기했습니다. 주택의 공시가액이 1억 이하이면 취득세 중과주택에서 언제나 제외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에 가게 되면 똑같이 중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 안에 2주택 이상일 때 이제 중과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표에 보니까 2주택, 3주택, 조정대상 지역의 중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중과할 때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 하더라도 중과주택수에 무조건 포함이 된다는 거. 그래서 취득세에서 1억 이하의 주택, 이거 중과주택세에 산입 안 되는다는 내용, 이거 양도소득세에 중과하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에서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이면 중과주택수에 포함된다, 포함 안 된다? 포함 안 된다는 말을 했는데 그 공시가격이 1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확인 방법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여기 보니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곳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일사편리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일사편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든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에 가시든지 어쨌든 가게 되면 똑같이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공동주택, 개별단독주택 이렇게 확인하는 창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잠깐 들어가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이렇게 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이면 얘를 클릭하면 되는 거죠. 얘를 클릭하면 이제 주소를 넣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넣든지 집원 주소를 넣든지 넣으시게 되면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별 단독주택이면 동일하게 주소를 넣으시면 개별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억 이하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해서 거기 들어가서 공동주택, 개별단독주택 들어가서 도로명을 넣든지 집원을 넣든지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들어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요.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점포주택의 개별주택 중 주택 가액이라고 해서, 자, 그냥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 들어가서 바로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냥 주택이 아니고, 자, 건물이 있는데요. 1층은 상가로 쓰고 있고요. 2층은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얘를 겸용주택, 다른 말로 점포주택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이 주택 부분에 대한 가액, 이 가액이 1억 원 이하면 중과주택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 이 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중과주택에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디 들어가면 되냐면 여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 들어가게 되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표가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얘가 전부 주택이면 전체 산정 이런 말이 없고요. 그냥 대지 전체에 대해서 건물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얘가 점포주택이다 보니까 점포하고 상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전체 중에서 상가가 부분을 뺀 부분이 주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이라고 해서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2층의 주택 부분, 이 주택 부분이 개별 공시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요? 여기요. 자,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왜냐하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주택 부분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딱 정리해서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3,190만 원이니까 1억 이하잖아요. 1억 이하니까 중과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중과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한눈에 여기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이하냐 아니냐 어디 가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한 단계 더는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이 점포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부분과 점포 부분은 취득세를 따로 계산합니까?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니까, 우리 취득세에 대한 세율은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은 취득세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의 취득세율이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부동산, 주택 외의 부동산은 취득세율의 기본세율이 4%예요. 여기에다 지방교육세, 농특세하고 부가적인 내용을 더하게 되면 합산세율이 4.61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서는 우리 주택과 관련되어서 주택은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얘가 이제 취득하는 주택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가 되면 얘가 8%일 수도 있고 얘가 12%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갔던 부분이죠. 그러면 취득하는 주택이 1주택이라고 보고요. 자, 중과주택이 아니고요.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점포주택 하나입니다. 그러면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자,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상가 부분에 대한 계산이 없기 때문에 상가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한번 여기다 따로 해뒀습니다. 자, 전체에서요, 주택을 빼면, 전체에서 주택을 빼면 뭐가 나와요? 상가 부분의 토지 면적. 자, 전체에서 뭘 빼면? 주택을 빼면 상가 부분의 건물 면적.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해뒀습니다. 계산해둔 이유는 다음 화면에서 나옵니다.
자, 다음 화면이 뭐냐면 위텍스라는 창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국세와 관련되어서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냐면 홈텍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봐요. 자, 우리 지방세와 관련돼서는 어디 가서 본다? 위텍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위텍스에 왜 들어갔냐니까요. 지방세와 관련되어서 시가 표준액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럼 시가 표준액을 왜 보느냐? 주택은 앞서서 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위에서 개별 주택 공시가격이라고 별도의 가격을 빼놨지만 주택이 아닌 다른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빼놨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가 상가 부분에 대한 면적하고 별도로 빼놨던 게 이거 계산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텍스라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위텍스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여기 지방세정부라고 있고 시가 표준액이라고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클릭을 해서 이제 주소 있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 주소 있는 데다가 하나하나 넣으면 시가 표준액이 바로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자, 계산되어 놓은 시가 표준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요렇게 나왔던 거예요. 664만 5,228원이라고 이렇게 위텍스에서 시가 표준이 나왔는데요. 이 시가 표준액은요, 건물분이에요. 자, 이 건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664만 5,228원입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계산하려면 건물분 더하기 토지분이어야 되거든요. 토지분 더하기 건물분은 위텍스에서 봤어요. 그럼 토지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앞에서 상가 토지 면적 전체에서 주택분 뺀 면적 계산해 놨잖아요. 이 면적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위에 들어가서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 들어가서 지번과 주소를 넣으면 제곱미터당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에다가 면적을 곱하게 되면 토지분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알 수 있죠. 이걸 두 개 더하면요, 상가 부분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파트 부분을 계산을 해보느냐면 실제 부동산을 거래하는 금액에 따라서 주택분, 상가분, 취득세가 얼마인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계산했던 거죠. 그래서 산식을 보니까 상가 시가 표준액 더하기 개별주택 공시가격분의 주택 공시가격. 자, 분자에 따라서 뭘 구하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5억에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5억에 거래하기로 했는데 이 점포주택의 주택분에 대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보니까 1억이 안 넘어가서 중과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상가 부분과 주택분에 대한 취득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산식을 썼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그러니까 산식에 우리 상가 부분에 대한 시가 표준액분의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분의 주택 부분 거래하는 가액이 5억 하니까 주택분에 대한 실질적인 과표가 나왔죠. 과표가 2억 1,800, 얘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요. 이 부동산의 주택 부분의 가액은 6억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율은 1.1을 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체 5억 중에서 상가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2억 8,156만 9천원. 상가는 우리가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세율이 4.6%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4.6%를 곱하게 되면 상가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증가와 관련되어서 증가주택인지 아닌지에 대한 1억 이하냐 1억 초과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금 확인을 했는데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위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 오피스텔이 1억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방금 저희가 해봤던 것처럼 위텍스에 들어가서요. 시가 표준액을 조회합니다. 그러면 건물분 시가 표준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지분을 가지고요. 토지의 개별 공시 시가 확인해서 토지의 면적 곱해서 두 개를 합산하게 되면 취득하는 오피스텔의 시가 표준액이 1억 초과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 배우시게 되면 일석삼조죠.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연관해서 배우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세 파트에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동고복량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동고복량은 취득세에도 나오고요. 양도소득세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동고복량의 개념의 나이가 연령의 기준이 틀리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취득세에서는 동고복량의 나이 기준이 65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양도소득세에서는 동고복량의 나이 기준이 60세인데요. 이거 잘 이해 안 가실 텐데 예를 한번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고복량의 세대 합가의 취득세 예시라고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30세 이상의 독립세대, 우리 취득세에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려고 그러면요, 30세가 넘어가든지 30세가 안 넘어갔으면 뭐 결혼을 하든지 또는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독립된 세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계신 아드님이 계신 거죠. 자, 이 아드님이 이제 주민등록상 별도로 떨어져 있는 아드님이 있고요. 그리고 62세에 넘어가시는 부모님 세대가 별도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몸이 안 좋아서 자녀 세대하고 지금 합가를 합니다. 이렇게 합가를 한 상태에서요, 아드님이 이번에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기로 하고 주택을 취득을 했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1세대 3주택이냐 1세대 2주택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취득세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신규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주택이 비조정 지역이라고 한다면 1세대 3주택이면요, 1세대 3주택이면 8% 이렇게 취득세율이 갈 거예요. 그리고 얘가 2주택이면요 1에서 3% 이렇게 갈 거거든요. 자, 얘가요 조정 대상 지역이다 가정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요 3주택이면 12% 갈 거예요. 그리고 얘가 2주택이면 8% 이렇게 갈 거예요. 제가 앞에 나이 기준을 잠깐 말씀드렸던 게, 자, 우리 취득세에서 세대 합가의 기준은 부모님 나이가 몇 세요? 65세 이상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예제에서 보면 부모님 나이가 62세예요. 자, 부모님의 나이가 62세이다 보니까 세대 합가에 의해서 세대를 별도로 봐주는 규정을 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게 되면 1세대 3주택이 돼버려요. 1세대 3주택이 돼버리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8%, 조정 대상 지역이면 12%를 적용받는 거죠. 혹시 부모님 나이가 65세 이상이다, 65세 이상이게 되면 이 세대가 합가가 되었지만요, 취득세를 계산하는 중과주택에서는요 별도로 봅니다. 자, 부모님 주택수 하나, 30세 이상의 독립된 이 주택의 주택수 하나 하는 거죠. 하나에서 이번에 신규로 주택한 거 2번을 취득하니까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죠. 1세대 2주택이 되니까 얘가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얘가 조정 대상 지역이면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있는 62세의 경우에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3주택이에요. 아니, 부모님 나이가 65세를 넘어가게 되면 취득세에서는 별개로 봅니다. 취득세에서 별개의 주택으로 봐서 각각 주택이 되어서 이번에 아드님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주택이 되기 때문에 2주택에 대한 세율 조정 대상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 합가에 대한 개념, 취득세 65세라는 개념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분양권 관련돼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취득 시점이 언제? 8월 12일 이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그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주택이 2개 있었어요. 자, 기존에 주택이 2개 있었고요. 이번에 분양권을 취득했는데요. 자, 취득 시점이 8월 11일 이전에 취득을 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는 언제 내는 거냐면,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는 나중에 전공하고 나서 등기할 때 취득세를 적용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기 전에 기존의 2주택은 양도를 했어요. 자, 이 2주택은 양도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분양권이 남아있는 상태죠. 기존의 주택 양도, 최종 분양권을 양도한다 했으니까 A, B는 지금 팔았어요. 팔은 상태에서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뀐 거예요. 자, 얘가 주택으로 바뀌게 되면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물어보니까 8월 12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마지막 남아있는 이 주택의 수를 보고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십니다. 왜냐하니까 8월 12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개정 전의 법을 따른다는 얘기죠. 자, 개정 전 법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 분양권을 등기할 당시에 기존의 주택들은 다 팔고 없는 현재 무주택 상태에서 이번에 새로운 신규 주택을 하나 취득하는 경우에 케이스가 되었기 때문에 이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분양권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게 되면 얘가 상당히 이상한 개념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기존 주택이 2개 있었고요. 8월 12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A, B 2주택을 양도했어요. 그리고 이 분양권이 완공이 되어서 지금 준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취득세를 적용할 건데요. 이 취득세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남은 주택수로 판단합니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니까 8월 12일 이때 이제 취득세 관련 부분이 바뀌면서 바뀌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니까 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 분양권을 취득하는 이 시점의 주택수를 계산한다. 취득 시점에 주택수를 계산해가지고 실제 등기할 당시에 이때에 중과되는지 안 되는지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에 주택이 하나, 둘 있었고요.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몇 주택이에요? 3주택이에요. 3주택인 상태에서요. 기존 주택 2개를 팔고요. 이번에 이제 권리에서 얘가 이제 부동산으로 바뀌어서 지금 주택으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격하게 봐서는 1주택 취득으로 보입니다. 1주택 취득으로 보이지만 8월 12일 날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주택수 계산을 해서 얘가 나중에 등기할 때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3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분양권이 있는 지역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3주택에 대해서는요 8%가 적용이 될 거고요. 이 아파트가 이제 분양권이 있는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 그러면 3주택이니까 12%의 이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분양권과 관련되어서 지방세법에 대한 부분이 바뀐 부분하고요. 다음 편에서 나올 텐데요. 양도소득세에서 바뀐 부분을 합산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게 되면 분양권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이 결론이 나오게 되면 분양권에 대해서는요, 세법에서 계속해서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분양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 자체가 거의 힘들도록 취득세하고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너무 지금 중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득을 얻기는 거의 힘들다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양권 투자는 더 이상 하지 마라 라고 정부에서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구텐토와 함께 2021년 개정 실무부동산 세법 세미나 1편 취득세 편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2월 8일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게 되면 2편, 3편, 4편 연결해서 소득세와 관련되어서 개정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